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 기술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장은 제4장이 되겠습니다. 건설재해 및 대책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추락 발생 원인, 추락에 의한 위험 방지 조치, 요거는 스스로 한번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개구부 방호 조치 부분도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지붕 위에서 위험 방지, 그래서요. 이렇게 슬레이트, 썬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지붕 위에서 작업할 때 발판폭은 30cm 이상이다. 기억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읽고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추락 방지 설비에서 첫 번째 추락 방호망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자, 추락 방호망은 사람이 떨어지는 추락이 있을 때 사람을 방호해주는 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락 방호망의 설치 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고요.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 지점까지 수직거리는 10m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아파트를 짓는 현장이다라고 할게요. 아직까지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완성이 되어야 엘리베이터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엘리베이터가 들어가는 엘리베이터 홀은 지하에서부터 꼭대기층까지 건물이 완공되기 전까지 비어 있어요. 개구부죠, 그죠? 여기서 이제 작업하다가 잘못하면 추락이 됩니다. 근데 떨어져서 바닥까지 추락한다면 굉장히 큰 사고가 나겠죠? 이때 추락했을 때 근로자를 방어하기 위하여 이렇게 망을 설치하는 거다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첫 번째, 이렇게 수직거리는 몇 미터가 넘지 않도록 하라 10m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망을 한 개 쳤다면 10m 내려가서 또 망을 하나 설치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락 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 그죠? 이렇게 설치해서 사람이 이렇게 떨어지면 망이 약간 밑으로 처지도록 수평으로 설치하고요. 망의 처집은 짧은 변 길이의 12% 처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짧은 변이 있고 긴 변이 있으면 짧은 변에 12%만큼 밑으로 쳐져서 충격을 완화시켜 주도록 그렇게 하고요. 자, 건물의 바깥쪽으로 설치할 때 이게 안쪽이 아니라 바깥에 설치할 때 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파트를 짓는데요. 외부의 망을 이렇게 설치할 때 수평으로, 그죠? 벽에서부터 이렇게 내미는 거리는 3m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직거리는 10m를 초과하지 않도록 수평으로 설치하며 망의 처짐은 짧은 변의 12% 이상이 되고 건축물 바깥으로 설치할 때 내미는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망의 구조는 파란 색깔 글자 위주로 한번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요거 한번 기억할게요. 방망의 신품에 대한 강도가 있고요. 폐기해야 되는 강도가 있습니다. 실기보다는 필기에 단골로 출제가 되어서 좀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필기에 자주 나오는 건 실기 또 나올 수 있다 봐야 합니다. 신품부터 보겠습니다. 그물코인데요. 여기에 망이 이렇게 있잖아요. 요게 10cm짜리가 있고 요게 5cm짜리가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cm면서 매듭이 없는 거, 이건 지금 매듭이 없고요. 어떤 망은 지나가면서 매듭을 지어요. 그죠? 자, 아무래도 매듭이 있는 게 더 튼튼하겠죠. 그죠? 자, 10cm면서 매듭이 없는 건 매듭이 없어서 약하기 때문에 강도가 커야 됩니다. 240. 10cm면서 매듭이 있는 건 매듭이 강하기 때문에 200이면 돼요. 5cm는 매듭 없는 거 없고요. 5cm 매듭은 110이에요. 그래서 신품은 10cm 매듭 없는 게 숫자 크다 보시면 되겠죠. 10cm는 240, 200, 5cm는 110, 5cm는 매듭밖에 없다. 그죠? 폐기입니다. 요것보다 더 낮으면 이제 폐기해야 합니다. 10cm면서 매듭이 없는 건 150에 폐기합니다. 매듭은 135, 그죠? 5cm 매듭은 60이다, 그죠? 그래서 10cm는 150, 135, 5cm는 60에 폐기한다. 이렇게 요거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망의 지지점의 강도, 그죠? 요것도 한번 봐주시고요.
자, 정기 시험도 한번 스스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기까지 잘 나오는 안전난간의 구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높은 곳에요. 작업 발판이 있다면 여기 그대로 높은, 여기서 바닥에서부터 굉장히 높은데 그대로 서서 작업하다가는 추락하겠죠. 이때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계단 옆에는 손잡이 있잖아요. 그죠? 자, 요 안전난간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난간 기둥으로 구성한다. 그죠? 그대로 한번 그려볼까요? 위에는 상부 난간대고요. 중간에 중간 난간대가 있고 발끝에는 발끝막이판, 그래서 자재 같은 게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발끝막이판이 있고요. 세로가 기둥이잖아요. 난간 기둥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등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합니다. 자, 그래서 상부 난간대는요, 바닥에서부터 상부 난간까지는 최소한 90cm 이상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하에 설치할 때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와 바닥면의 중간에 설치하면 돼요. 자, 그래서 최소한 90 이상이고요. 만약에 이게 120 이하라면 요 중간에 있는 중간 난간대는 바닥하고 상부 난간을 어디에 설치하라? 중간에 있으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하지만 120cm 이상 지점이라면 중간 난간대는 하나가 안 되고요.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cm 이하가 되도록 하라. 만약에 이 난간이 바닥에서부터 상부 난간까지가 얼마가 넘을 때입니까? 120cm보다 더 높을 때는 난간이 한 단인 거는 위험해요. 왜냐하면 60이면 사람이 쪼그려 앉아서 숙일 때 이렇게 난간 틈으로 추락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때는 난간이 한 단이면 안 된다는 거다. 그죠? 이때는 120이 넘을 때는요, 안전난간을 중간에 한 개 찌르고 밑에 이렇게 찌르고 2단 이상으로 하고요. 난간과 난간의 상하 간격을 60cm 이하로 하라. 이게 되겠습니다. 끝에는 이제 발끝막이판이 있겠다. 그죠?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그려가면서 센치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발끝막이판은 바닥면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합니다. 이게 발끝막이판인데요.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작업 발판이 있고요. 안전난간을 그냥 이렇게만 해놨다면 여기 자재가 이렇게 톡 떨어지겠죠. 그래서 요만큼 10cm 정도 단을 올려주는 거예요. 자재가 떨어지지 못하도록. 그래서 발끝막이판은 높이를 얼마로 유지하자?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는 턱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자재가 낙하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난간 기둥은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치는 적정한 간격이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건 얼마마다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가 있는데 난간 기둥을 이렇게 찔러주면 뭔가 엉성해 보여요. 근데 적정하게 이렇게 난간을 찔러주면 더 튼튼해 보이죠. 그래서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는 적정한 간격으로 하라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어디하고 평행하게 할까요? 바닥과 병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계단이라면 안전난간이 바닥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계단의 바닥과 평행하게 이렇게 계단이 있다면 안전난간이 바닥과 평행하게 가야 합니다. 이렇게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는 바닥과 평행해야 합니다. 자, 대부분 숫자 나온 것부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난간대는요, 지름이 2.7cm 지름입니다. 금속재 파이프입니다. 요 난간이 있다, 그죠? 요거를 확대를 딱 시키면 안전 난간에 요 지름은 얼마다? 2.7cm로 된 나무 안 됩니다, 그죠? 금속의 파이프를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 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괄호입니다. 100kg 이상 하중에 견뎌야 합니다. 자, 성인 남자의 체중에다가요, 한 70kg
65kg 정도 할까요? 거기다가 앞으로 넘어질 때 충격이 가장 큰데요. 체중이 한 50%라고 봅니다. 그죠? 그럼 70이라면 몸무게 절반인 30을 더하면 100kg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안전난간은 100kg 이상 하중에 견뎌야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우선은 서술하시오보다는 괄호 비우고 숫자 적는 게 더 잘 나온다 보셔야 돼요. 건설에서는 숫자를 일단은 필기해서 암기하시고요. 자꾸 읽으시다 보면 실기 넘어가면 서술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면서 다시 한번 숫자 기억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난간은 제일 위에 상부난간대, 중간에 중간난간대, 발밑에 턱이죠. 발끝막 이판, 세로로 세워주는 난간 기둥으로 구성된다.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부 난간까지 높이 해볼게요. 최소한 얼마였습니까?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요. 만약에 상부 난간대가 120cm 이하에 설치되어 있다면 중간 난간대는 바닥과 상부 난간의 중간에 설치하는 됩니다. 자, 근데 이 상부 난간대까지 높이가 120cm 이상 높게 설치되어 있다면 중간 난간대 한 단으로 안 된다, 그죠? 중간 난간대를 하나 찌르고 두 개 찌르고 이렇게 두 단 이상으로 설치하고요.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cm 이하가 되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발끝막 이판 있죠? 높이 얼마? 10cm 이상 높이를 유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난간 기둥은 얼마마다가 아니라 견고하게 상부 난간과 중간 난간을 견고히 떠받치는 적정한 간격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상부 난간과 중간 난간은 바닥과 병행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난간대 있었다, 그죠? 지름 얼마였습니까? 2.7cm 이상의 금속재 파이프고요. 안전난간은 몇 킬로그램 하중에 견딥니까? 100kg 이상 하중에 견디는 구조여야 합니다. 이렇게 그림 그리면서 숫자 한번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핵심 요약 요거 보시면서 추락 방호망에서 앞에 여러 페이지 되었는데요. 필요한 내용만 모아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안전대의 구분이다, 그죠? 자, 보호구에서 한번 공부를 했었죠. 안전대를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하셔야 한다면 허리에 벨트로 매는 벨트식이 있고요. 어깨와 다리 사이에 끈으로 해서 추락했을 때 그네 탔는 것처럼 추락하는 안전 그네식이 있습니다. 네 가지로 구분하시오. 그죠? 벨트식에는 일개거리용, U자거리용이 있고요. 안전그네식에 추락방지대와 안전블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대를 네 가지로 구분할 때는 일개거리용, U자거리용, 추락방지대, 안전블록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안전대에서 자, U자거리용은요. 어떨 때 쓴다라고 했는가 생각해 볼게요. 지금 현재 허리에 띠를 묶었지만 구조물에 한번 돌려서 묶었거든요. 이게 U자거리입니다. 전주위 등과 같이 발받침이 있더라도 불안전하여 조금 위험할 때요. 이때는 구조물의 U자거리로 돌려서 안전대를 지지하는 U자거리용 씁니다. 일개거리는 충분한 넓이에 그죠? 안전대 의지하지 않아도 작업할 수 있는 안전한 발판이 확보되었을 때 허리에 있는 줄을 바로 건다 그래서 일개거리용이다 라고 했죠. 그죠? 어떨 때 사용하는지 한번 비교하면 좋겠고요. 요 옆에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 거 시험에 출제되었던 내용 다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스스로 한번 보고 지나가고요. 그다지 자주 출제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자, 붕괴재해로 넘어가겠습니다. 흙이나 돌이 쌓아놨는데 붕괴가 된다, 그죠? 토석의 붕괴 원인 중에 내적인 원인이에요. 흙이나 돌의 내적인 붕괴 원인은 자요겁니다. 강도 저하. 자체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붕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절토 사면의 토질, 암질, 성토, 절토는 깎아는 거고 성토는 쌓는 거죠, 그죠? 성토 사면의 토질 구성이나 분포인데요. 이렇게 토질이나 암질이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붕괴가 되는 게 내적인 거예요. 자, 시험에는 붕괴가 일어나는 외적 원인이 더 잘 나옵니다. 첫 번째는
경사, 기울기 증가입니다. 똑같이 흙을 쌓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쌓았어요. 같은 높이라도 완만하게 쌓으면 붕괴가 덜 되죠. 그죠? 이렇게 너무 경사나 기울기가 증가할 때고요. 두 번째는 절토나 성토 높이의 증가입니다. 너무 깊이 깎거나 너무 높이 쌓아요. 그래서 쌓는데 너무 높이가 높아요. 이렇게 낮은 것보다 훨씬 위험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흙을 쌓거나 깎아놨는데 진동이나 반복해서 하중을 가한다면 붕괴가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 네. 흙의 강도 저하 1순위는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서요. 물이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지표수, 지하수, 침투. 물의 침투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의한 토사 중량의 증가. 흙은 요만큼 그대로 있는데요. 흙의 중량이 무거워졌다는 건 흙 사이에 뭔가 들어가는 거죠. 물이 들어가요. 점착력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붕괴 일어납니다. 그죠? 자, 그 이외에 지진이 있거나 차량이 나뉘거나 구조물 하중 작용 때문도 있고요. 토사 암석의 혼합층의 두께, 혼합된 흙의 두께에 따라서 붕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토석 붕괴를 일으키는 외적인 원인 다시 한번 보면 경사나 기울기 증가, 절토나 성토 높이의 증가, 진동, 반복 하중의 증가, 지하수나 지표수 침투, 물의 침투에 의한 토사 중량의 증가, 지진이나 차량, 구조물의 하중작용 같은 게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 집안의 붕괴에 의한 위험 방지 조치 한번 보고 지나가 주시기 바라고요. 작업편까지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내용들 읽고 지나가시면 되고, 자, 또 실기의 단골로 잘 출제가 되는 게 예, 굴착면의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자, 보통 흙이 있고요. 암반이 있습니다. 그죠? 보통 흙은 물기가 있는 습지가 있고 건지가 있습니다. 자, 1대1과 1대 0.5와 1대 1.5를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1대1, 우리가 기울기라는 건 뭐냐면 밑변분의 높이를 뜻해요. 그죠? 자, 1대 0.5 요거를 분수로 나타내면요. 뒤에 게 밑으로 가면 됩니다. 0.5분의 1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게 밑변이 되고요. 1이 높이가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1대 0.5를 그리면 밑변이 0.5일 때 높이가 한 2배 정도 됩니다. 0.5고 1. 요거는 같이 옆에 필기하겠습니다. 1대 1은 밑변과 높이가 똑같이 1일 때 1이에요. 1대 1.5는 밑변이 더 넓어요. 높이가 1입니다. 여기가 1.5고 1. 그죠? 보시기에 어떤 게 가장 위험해요? 그죠? 밑변은 조금 높이 올라가는 게 위험하잖아요. 가장 안정적인 건 예, 밑변이 넓고 높이가 좁은 이게 안정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1대1을 기준으로요. 안정적으로 쌓아야 되는 건 어딘가 하면 안 그래도 예, 습지는요. 흙 속에 물이 있잖아요. 물이 있는 흙은 붕괴가 잘 되죠. 안 그래도 흙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안전적으로 넓게 쌓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습지는 1대1에서 1대 1.5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건지는요. 흙 속에 물이 없죠. 그래서 조금 높이 쌓아도 됩니다. 자, 이게 뭔가 하면 건지가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갔는데 굉장히 혼돈이 되신다면 1대1과 0.5, 1.5가 뭔가를 한번 그려보신다면 쉽게 구분해서 암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암반 중에서는 바람에도 깨지는 풍화암이 가장 약해요. 약할수록 안정적으로 쌓아야죠. 뒷부분이 밑변이니까요. 그죠? 숫자가 커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경암은 땅땅하죠. 약간 높이 쌓아도 됩니다. 1대 0.3. 자, 그래서 풍화암은요. 경암이 1대 0.3이고 연암이 1대 0.5죠. 두 개를 더했는 것만큼 예, 풍화암이 위험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죠? 풍화암은 1대 0.8, 연암은 1대 0.5, 경암은 1대 0.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급격한 치마가 있을 때 그저 높이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잠암등,
그죠? 내부에서 굴착 작업할 때 어떠한 조치해야 되는가? 요거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기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굴착 작업. 그죠? 땅 파는 작업이에요. 사전조사하고 작업계획서 내용이 별표 2개, 그죠? 특히나 사전조사가 시험에 실기까지 잘 나옵니다. 그러면 사전조사가 뭔지 말을 이렇게 풀어 적어 볼게요. 땅 파기 전 조사사항이잖아요. 조사. 자, 땅을 파기 전에 뭐를 조사해야 될까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는 땅부터 조사해야 돼요. 땅을 조사해야죠. 땅의 형상, 생긴 모양, 지질이나 지층을 조사해야 합니다. 삽을 들고 파야 될지, 장비를 불러야 할지,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땅을 보자. 형상, 지질, 지층의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땅을 조사했더니 충분히 삽으로 파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제 파면 되는데요. 팔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붕괴잖아요. 행여나 파다가 붕괴가 되면 내가 다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붕괴 유무가 있나 없나 보자 보시면, 그 다음에 요거부터 볼게요. 자, 이제 땅을 봤습니다. 그 삽 들고 파면 돼요. 그 다음에 어디를 봐야 되냐? 요걸 빠뜨렸네요. 땅 속을 확인해야 됩니다. 행여나 내가 삽을 들고 파다가 지하에 송유관이 묻혀 있는데 건드려 버리면 큰 사고가 납니다. 그죠? 그래서 땅 속에 매설물이 있는지 매설물의 상태를 봐야 합니다. 자, 이제 봤더니요. 땅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들고 파면 됩니다. 항상 땅은 붕괴 우려가 가장 위험하다. 그죠? 붕괴될 우려가 있나 없나 보자. 그죠? 첫 번째 흙을 붕괴시키는 첫 번째가 물이죠. 집안의 지하 수위 상태. 그 다음에 땅에 균열이 있거나 함수나 용수 고여 있는 물, 그죠? 흙이 얼었을 때 붕괴가 일어나요. 그래서 균열, 함수나 용수, 동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기억해 볼게요. 땅 파기 전에 조사할 사항이다, 그죠? 첫 번째 땅을 보자. 형상, 지질, 지층의 상태. 두 번째는 땅 파기 전에 땅 속을 보자. 그랬죠, 그죠? 매설물의 상태. 세 번째는 붕괴 우려가 있나 없나 보자. 집안의 지하 수위 상태, 균열, 함수나 용수, 동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굴착 작업할 때 작업 계획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2m 이상의 깊이를 굴착할 때는 작업 지휘자 배치하도록 앞에서 나왔었죠. 그래서 자, 일단 작업 지휘자부터 배치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배치되었는 작업 지휘자가요. 요거를 이제 계획을 세워야 돼요. 몇 명이 땅을 파며 어떤 장비를 사용하겠다. 그죠? 필요한 인원, 장비 사용 계획이에요. 자, 요게 되었다면 흙을 파다가 붕괴가 될 때 붕괴를 막아주는 게 뭐냐면 지보공이거든요. 붕괴되지 않도록 흙막이 지보공 설치 방법, 계측 계획, 계측을 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요. 자, 이렇게 지보공까지 설치했다면 그 다음에 땅 파기 직전에 땅 속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죠? 매설물이 있는가? 매설물이 있다면 이설이나 보호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자, 여기까지 되었다면 이제 굴착하면 됩니다. 그죠? 굴착하는 방법, 순서, 토사를 반출하는 방법. 요까지가 작업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추가로 더 넣자면요. 사업장 내의 연락 방법 또는 신호 방법 요거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암기법 순서대로 기억해 보시면 암기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붕괴 나머지 사항들은 크게 중요한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요. 스스로 한번 읽으면서 지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실기까지 나오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흙막이 지보공의 점검인데요.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점검 사항이에요. 자, 그러면 흙막이 지보공 한번 우리 설치해 볼게요. 여기 이제 흙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이 흙이 이렇게 넘어오기 때문에요. 여기다가 자, 흙을 막아주는 벽체입니다. 그죠? 벽을 한번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흙막이 지보공을요, 이렇게 설치해서 이제 흙이 넘어오는 걸 막아줘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 지보공을 설치하는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뭐부터 박아야 되냐면 버팀대입니다. 그죠? 요거를 땅속에 깊이 꽉 박아야 됩니다. 버팀대를 박았다면 첫 번째 기납되었나 보자, 꽉 박혔나 보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버팀대 기납의 정도입니다. 그죠? 자,
자,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 이제 흙막이 벽체를 이렇게 접속합니다. 접속있는 부분이 튼튼하게 고정이 되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부재 접속부, 부착부, 교차부의 상태입니다. 접속하거나 부착하거나 교차하는 부분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재료에 이렇게 균열이 있거나 손상이나 부식되지 않아야 돼요. 행여나 썩었는 나무를 쓴다면 흙이 붕괴될 때 터져버리겠다. 그죠? 그래서 부재의 손상이나 변형이나 부식이나 탈락 유무를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세로로 서 있는 모든 것들은요. 만약에 비가 와서 흙이 푹 파여서 치마가 된다면, 지반이 치마된다면 따라서 치마되어 버리죠. 네 번째 요걸 봅니다. 치마의 정도다. 그죠? 자, 그래서 요것도 그리면서 다시 한번 기억할게요. 흙의 붕괴를 막아주는 흙막이 지보공. 그죠? 첫 번째는 땅속에 버팀대를 박자라고 했습니다. 그죠? 꽉 박혔나 보자. 기납입니다. 버팀대 기납의 정도. 여기다 이제 벽차를 접속했다면 접속한 부분이 튼튼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부재의 접속부, 부착부, 교차부 상태. 사용했는 재료가 이렇게 균열이나 부식되지 않고 탈락하지 않아야 됩니다. 부재 손상, 변형, 부식, 탈락 유무. 자, 이렇게 땅에 서 있는 것들은 땅을 따라 치마되어서 안 됩니다. 치마의 정도까지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 붕괴 안전 이쪽 부분 그냥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간혹 한 번씩 나오는데요. 참고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세요. 스스로 한번 꼭 봐주시기 바라고요. 자, 터널 굴착 공사 넘어가서 넘어가 볼게요. 자, 자동 경보 장치입니다. 이 자동 경보 장치는 뭐냐면요. 앞에서 잠시만 보여드려 볼게요. 인화성 가스입니다. 우리가 터널을 굴착하다 보면 땅 속에서 가스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인화성 가스가 존재한다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자동 경보 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자, 넘어가서 볼게요. 요 자동 경보 장치는 작업 시작 전에 반드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업편까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자동으로 땅 파다가 인화성 가스가 나오면 삐삐삐 하고 경보해주는 자동 경보 장치에 작업 전에 뭘 봐야 되는가? 첫 번째는 기계의 이상이 있나 없나? 계기의 이상 유무예요. 전원이 들어오고 제대로 작동하는가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자동 경보 장치는 뭐 해야 되는가 하면요. 가스 농도를 일단 검지해야 돼요. 그래서 가스 농도가 높다면 경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스를 검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검지부 이상 유무. 검지했다면 삐삐삐 경보해야 합니다. 경보장치 작동 상태 이렇게 세 가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런 내용들 스스로 한번 다 체크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도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주 출제되는 내용은 아니고요. 자, 아까는 흙막이 지보공이었죠. 터널 지보공. 역시나 지보공이라는 건 흙이나 뭐 붕괴가 일어날 때 그거를 막아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흙막이 지보공과 거의 내용이 유사합니다. 같이 적어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흙막이 지보공 우리 어떻게 설치했나 한번 볼게요. 일단 아까는 버팀대라고 했다. 그죠? 땅에 꽉 박았나 보자. 기납이었는데요. 여기서는 부재의 기납 정도. 어쨌거나 첫 번째는 기납이다.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벽체를 접속했다면 접속부가 튼튼한가 보는 게 두 번째다라고 했습니다. 부재 접속부나 교차부 상태. 자, 이렇게 되었으면 세 번째는 재료의 손상이나 변형이나 부식 탈락이 없는가? 부재 손상, 변형, 부식, 탈락 유무고요. 마지막으로 세로로 서 있는 모든 거는 치마되지 않은가 보자 그랬죠. 그죠? 자, 요거는 기둥의 치마라고 해놨고 아까는 부재의 치마. 그죠? 그래서 크게 차이가 없죠.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실기까지 출제가 됩니다. 발파 작업 기준 요거는요. 파란색 글자 위주로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작업형에도 간혹 출제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터널 굴착 작업이에요. 터널을 파는 작업할 때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인데요. 이 작업계획서 내용이 시험에 잘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외우는 방법 제가 그림을 또 못 그리지만 한번 그려볼게요. 터널을 한번 판다고 생각하면요. 이렇게 터널은 천정이 있는 채로 파나가야 됩니다. 땅굴처럼,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요. 이렇게 파는 게 아니라 어떻게 천정을 두고 팔까 고민해야 됩니다. 굴착 방법, 그죠? 첫 번째 어떻게 굴착하지? 그죠? 굴착 방법. 터널 그리면서 어떻게 천정을 두고 굴착할까? 예, 생각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원래 실제하고 다른데 제가 기억하는 방법으로 그려드릴게요. 땅을 파니까 자꾸 천정이 내려앉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보공을 질러준다, 그죠? 그래서 터널 지보공 복공 시공법. 만약에 물이 고여 있다면 물을 빼줘야 됩니다. 그죠? 이게 뭐냐면 용수 처리법 합쳐서 2번이다 보시면 돼요. 터널 지보공이나 복공의 시공 방법과 용수를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자, 터널을 파나가는데요. 안쪽에 너무 어둡겠죠? 이렇게 조명해줘야 돼요. 천정이 있는 채로 파다 보니까 먼지가 너무 많아요. 합치면 됩니다. 환기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세 번째는 환기나 조명, 시설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요, 그리면서 한번 해보세요. 저처럼. 첫 번째 터널을 파자. 어떻게 천정 두고 파지? 첫 번째는 굴착 방법이다. 천정이 자꾸 내려앉으니까 지보공이나 복공을 세우고 물이 있다면 빼주자. 두 번째다, 그죠? 터널 지보공 복공 시공법, 용수 처리법. 안이 어두우니까 조명을 달고 먼지 빼내는 환기를 하자. 3번입니다. 환기나 조명 시설 방법 이렇게 그리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교량 작업 시 준수사항 한번 체크해 봐 주시기 바라고. 채석 작업, 그죠? 요거까지는 다 한번 스스로 체크하면서 넘어가시고요. 여기서 예, 교량 작업에서는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이 없고요. 채석 작업 한번 볼게요. 채석 작업할 때의 예, 작업 계획서입니다. 자, 돌을 채취하는 게 채석이잖아요. 자, 그러면 채석 작업의 작업 계획서는 뭐가 되어야 되는가? 일단은 실기를 대비해서 이렇게 해볼게요. 자, 돌을 캐내야 되는데요. 바위 덩어리를 일단은 발파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발파하자. 자, 발파를 했죠? 금이 갔습니다. 그죠? 이 발파된 흙을 분할해야 합니다. 암석의 분할 방법. 그 다음에 분할했는 걸 들고 나와서 가공해야죠. 어디서 가공할 건가? 암석 가공 장소입니다. 그래서 발파해서 분할된 걸 가공하자 이렇게 하시고요. 가공까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됩니까? 네, 암석을 운반해 와서 쌓아두면 됩니다. 그죠? 암석의 적재 및 운반 방법과 운반하는 경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예, 작업 계획서의 기본은 뭔가 하면요. 작업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노천 굴착하고요. 그냥 이렇게 땅 파는 거하고 아까 터널처럼 갱례 굴착의 구별, 이게 노천 굴착인가 갱의 굴착인가 구별하고요. 채석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작업 방법, 노천 굴착과 갱례 굴착 구별 및 채석 방법. 두 번째 이제 발파하자. 그죠? 발파 방법. 그래서 이제 분할되었다. 그죠? 암석의 분할 방법. 분할한 걸 가공해야죠. 암석의 가공 장소. 가공까지 했다면 운반해서 적재합니다. 토석이나 암석의 적재, 운반 방법과 운반 경로.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예, 붕괴 방지다 보시면 돼요. 요까지 5개 하면 이제 실기는 충분히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제일 위험한 게 돌이 떨어지고 붕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반이나 붕괴 방지 방법인데요. 너무 높고 기울기가 있으면 붕괴되죠. 그래서 낙반 및 붕괴 방지 방법에 높이와 기울기 들어가더라. 그 다음에 붕괴되는 건 물이죠. 표토나 용수 처리하는 방법. 그죠? 그 다음에 아무래도 계단식으로 이렇게 굴착한다면 붕괴 덜 되죠. 소단의 위치와 넓이 이런 게 포함이 되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낙하비례. 낙하라는 건 물건이 떨어져서 작업자가 맞는 겁니다. 떨어짐이죠. 비례는 바람에 날아와서 근로자에게 가해를 강하는 경우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낙하비례 예방 대책. 그죠?
낙하비례 위험이 있을 때는요. 첫 번째는 낙하물 방지망. 앞에서 사람의 추락을 막아주는 건 추락 방호망이었고요. 떨어지는 물체를 받아주는 건 낙하물 방지망입니다. 요걸 수직으로 세우면 수직 보호망이 되고요. 자, 망이 아니라 선반으로 하면 방호 선반이 됩니다. 그래서 물체가 떨어졌을 때 받아주는 낙하물 방지망, 수직 보호망. 건물을 이렇게 지으면 외부가 도로예요. 그러면 도로 쪽으로 나가지 말라고 이렇게 망쳐 놓는 거 있죠? 수직으로. 그 다음에 요거를 선반으로 한다면 방호 선반이 됩니다. 자, 이렇게 떨어질 물체가 있을 때는요. 출입금지구역, 관계 근로자 외 출입하지 못하게 해야 되고요. 보호구 착용, 안전모 같은 보호구를 근로자가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 선반 설치할 때 준수할 사항입니다. 역시나 앞에서 추락 방호망하고 비교해서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설치 앞에 있었다, 그죠? 설치 높이는 10m 이내마다 설치한다. 동일하다, 그죠? 내미는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라고 했는데요. 자, 추락 방호망을 건축물 바깥으로 내밀 때는 몇 미터였습니까? 3m 이상 내밀어 설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락 방호망은요, 수평으로 설치했거든요. 근데 이 낙하물 방지망은 수평면과 각도를 20도에서 30도 이하로 합니다. 그럼 한번 그려볼게요. 건물이 있고 외부에 아까 이제 추락 방호망 수평으로 설치했죠. 그리고 내미는 길이는 3m였고요. 내려오면은 또 얼마? 10m 이내마다 일개소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낙하물 방지망은 수평이 아니라 이렇게 경사지게 설치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 요 각도는 몇 도냐면 20에서 30도가 되고요. 자, 내미는 거는 몇 미터 내민다? 2m 내밀어요. 아무래도 사람이 더 중요하니까 추락 방호망 3m입니다. 자, 설치하는 간격은 동일하게 10m였다. 그죠? 이렇게 그리면서 비교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면 건설 재해 및 대책 부분 끝이 났습니다. 특히나 이 건설 재해 쪽의 추락이나 낙하 비례, 붕괴 쪽은 작업편까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별표가 많던 내용은 반드시 조금 핵심 단어라도 외우고 지나가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내용들 그냥 지나가시지 말고 한번 읽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